65년생, 은퇴 후 벼랑 끝에 선 비참한 현실이라는 말은 평생 열심히 일해 온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정리되는 순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안정된 노후가 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가 탁 치면 준비가 부족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했던 사람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져 절망을 맛보게 될 수 있죠.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은퇴 이후 삶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젊을 때야 먼 미래처럼 느껴져 준비를 미루기도 하고 막상 은퇴가 가까워져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위에서는 은퇴와 관련한 각종 성공담, 실패담, 투자 정보, 재취업 기회 등 온갖 이야기가 쏟아지지만 결국 내 삶에 맞춰 선택하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니까요.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을 총동원하여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큼 처참한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과 완벽해 보였던 준비가 뜻밖의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은퇴,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공백.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내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더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시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휴식, 소소한 취미생활, 여행, 손자, 손녀 돌보기 등 꿈꾸는 장면들이 많지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은퇴는 거대한 공백의 시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 쌓아온 경력, 위치, 대인관계,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까지 한순간에 사라지면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더구나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정서적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바쁘게 지낼 때는 몰랐던 외로움이 퇴직 후에는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1965년생이라면 이미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몸소 겪으며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입니다. 가족을 위해 저축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하면서 잘 살아야 한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크게 느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 세대보다 더 똑똑하게, 더 체계적으로 재테크나 투자 등을 통해 노후 준비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대비했다고 해도 은퇴 후 벼랑 끝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예측 불가한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순간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부족한 건가?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거나 자책만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맞는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자금 계획과 생활 패턴으로 다음 단계를 만들어 갈지가 중요해집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의 함정.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 은퇴 후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믿었음에도 뜻밖의 어려움에 맞닥뜨렸던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례는 각자 다른 배경과 사연을 담고 있지만 분명히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혹은 내 주변에도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사례 1. 자영업 투자 실패.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회사 생활할 때부터 언젠가 내 가게를 차려서 직접 운영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창업 관련 책도 많이 읽고 은퇴 자금에서 얼마간 투자를 해볼 계획도 세워 놓았었죠. 나름 머릿속으로는 꽤 괜찮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문제는 실제로 퇴직하고 가게를 열었더니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임대료, 직원 인건비, 재료비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죠. 게다가 요즘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받고 배달 플랫폼도 활용해 보려니 마케팅 비용이 또 들고 제대로 손익 계산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니까 삽시간에 적자로 돌아서더라고요. 꿈만 보고 달려왔는데 현실은 정말 무섭더군요. 나중에는 월세마저 밀리게 되고 결국 적자만 안고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때 정말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죠. 이렇게 망하려고 평생 준비했나?
쉽고 자책감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덮쳐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이 사례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자영업 창업이 은퇴 후에 새로운 도전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했다고 해도 실제 시장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나 예상 지출보다 훨씬 큰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요. 창업 노후 대책의 공식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녀 교육비 과투자, 내 노후는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사실 큰 욕심은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이 좋은 교육받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앞가림하길 바랐을 뿐이었죠. 그게 당연한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자녀 교육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많이 돈이 들더라고요.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유학비용까지. 결국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모아둔 돈도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만 잘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 노후는 보답받겠지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정 경제는 슬슬 휘청대기 시작했는데도 지금 약간 힘들어도 곧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죠. 막상 은퇴 시기가 되니까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언젠간 다시 모으면 되겠지 했는데 나이 드니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올 때도 마땅치 않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이들도 이제 자기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모 세대를 크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는 일을 그만두자마자 사실상 빈손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때 정말 내가 뭘 잘못했나?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에 매우 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고 은퇴 후 자신에게 돌아올 자원을 놓쳐버린 경우죠. 자녀가 성장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현실에 부딪힙니다. 물론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돕고 싶어도 쉽지 않고 한참 사회에 자리 잡느라 부모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죠. 결국 노후가 될수록 필요한 의료비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례 3. 조기 퇴직과 재취업 난관.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도 현실의 벽이 높네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 조정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50대 초반에 명퇴 권고를 받았어요. 은퇴는 60살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년 정도 앞당겨지니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경력이 있으니 재취업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구직 시장에 나오니 내 경력이 크게 통하지 않았어요. 특히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단순 기능직이나 임시직이 대부분이고 예전처럼 오피스에서 관리 업무를 보는 건 극히 제한적이었죠. 게다가 나보다 훨씬 젊은 세대들과 경쟁을 해야 하니 난감했습니다. 한두 달만 버티면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넘도록 딱히 자리 잡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고정 지출은 계속 나가고 새로운 수입은 없으니 통장 잔액이 순식간에 줄어들더군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괜찮은 은퇴 설계를 했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까지 꼬일 줄이야 싶은 마음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조기 퇴직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계획했던 은퇴 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나오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제대로 대비할 새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이때 아무리 퇴직금을 잘 모아두었다고 해도 예상보다 긴 구직 기간과 생활비 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한순간에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왜 완벽한 준비가 처참한 결과를 부르나?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모두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결국엔 곤란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비현실적인 예상.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거나 혹은 자신의 지출 구조와 건강, 시장 환경 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은퇴 후 지출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고 수입은 크게 줄어드는 이중고가 찾아오죠. 또 자영업 같은 투자나 창업은 쉽게 돈이 될 것 같지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합니다.
감정적 판단. 자녀 교육비 예를 들면 부모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싶어 감정적으로 모든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혹은 내가 일평생 꿈꿨던 가게를 해야 해라는 감정적 열망에 사로잡혀 현실적인 손익 계산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유연성 부족. 은퇴 시기는 개인이 계획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대외적 경제 상황도 요동칠 수 있지요. 이렇게 예측 불가한 변수에 대처하려면 재정 설계나 직업 계획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나는 절대로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이런 불안과 실패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훨씬 더 현실적인 은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출 구조의 객관적 파악. 은퇴 후 주택 유지비, 건강보험료, 세금, 예상 의료비, 생활비, 취미여가비 등 구체적인 액수를 적어가며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용 계산을 대체로 적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봤는데 막상 살아보니 25만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식이죠.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지출을 미리 계산해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안전장치. 퇴직 후에 큰 돈을 한 번에 어디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끼고 자영업에 도전하는 건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도전 정신은 필요하지만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한 군데에 몰아넣는 건 올인에 가깝죠. 만약 잘못되면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과 안전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고 혹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연한 플랜 B, C.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직장에 오래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기 퇴직이 찾아올 수도 있고 경기가 나빠져 부동산 가격이나 금융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도 있죠. 이런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플랜 B, C를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은퇴 후 재취업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직무 관련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식으로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겁니다. 혹은 자영업을 하고 싶다면 너무 일찍 전 재산을 쏟아붓기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동안 주말 혹은 퇴근 후에 작게 시작해보는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심리적 대비. 노후 준비는 재정적인 부분만큼이나 심리적인 대비도 중요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은퇴 후 우울감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 사회적 관계, 건강관리 등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식으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구어체로 정리하자면 결국 은퇴라는 건 그냥 나는 준비됐어, 걱정 없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인생은 늘 변수가 많고 특히 50대 중후반 이후로는 체력도 떨어지고 사회적 입지도 점점 줄어드는 시기라서 예전만큼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례 1에서 봤듯이 오랜 꿈이라도 시장 현실을 무시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는 이 사업이 과연 수익이 날까? 를 실험해보고 매달 들어가는 비용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례 2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것도 좋지만 노후 대비 자금까지 허물면 결국 나중엔 아이나 부모 모두 힘들어져요. 어느 정도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부모도 노후 자금은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서로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 3에서처럼 계획에 없던 조기 퇴직이 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늘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이든 배울 기회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완벽한 준비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해요.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가족 상황도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터져도 당장 굶어 죽거나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 갈래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실패하면 3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또 시도할 수 있는 여유. 그게 곧 노후의 진짜 안전장치가 아닐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혹시라도 준비가 부족하다면 한 단계씩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은퇴 전이든 후든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때때로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봐야 합니다. 결론. 65년생이든 75년생이든 누구나 은퇴 후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롭게 대안을 찾는 겁니다. 은퇴라는 건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매 순간 많은 변화를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 남은 인생은 지난 시간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삶에 대한 태도와 심리적인 준비, 그리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회 흐름을 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에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꼼꼼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재설계하면 되는 거죠. 무엇보다 나는 끝났다. 이제 기회가 없다고 단정 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유연하고 끈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